급식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따로 있으실까요? 저희 클립 뉴스에서 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생각나실 것 같네요. 그 수많은 나라 중에 한국 급식 수준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라면 믿어지시나요? 한국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무상급식이라고 한다면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급식 시스템을 본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견학을 올 정도인데요. 영양소를 골고루 챙기며 청소년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는 한국 급식은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많은 주에서 유료로 학교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빨리 만들 수 있는 패스트 푸드 종류로 아이들이 사 먹을 수 있도록 한 체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먹고 싶은 것만 골라 영양 불균형을 이루는데요. 학부모들이 점심을 챙겨줄 정도이지만 이미 습관을 들인 아이들이 건강식을 먹기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맛과 영양소를 다 갖춘 한국의 급식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는 외국인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해당 사연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인 밀라라고 합니다. 저는 고향에서 지낼 당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심한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교통사고와 같은 그런 사고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는 그런 저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셨으나 아버지 또한 버거우셨는지 금방 저를 포기하셨습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저를 포기했던 그 시기, 저는 끝까지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만나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는데요. 저는 당시 억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학교만은 졸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봉사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학교 내부에서 하는 봉사 신청 기간은 끝이 나서 결국 외부에 있는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은 활동도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된 도서관에서는 저를 위해서 간단한 업무로 배치해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솔직히 이 일조차도 쉽지 않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준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힘든지 물으면서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같은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던 유학생이었습니다. 현서라는 이름을 지닌 그녀는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과외처럼 영어를 읽는 것과 쓰는 것이 어려운 어린이를 도와주는 봉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선생님이라고 불렸었죠. 그런 그녀와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현서 언니는 오랜 시간을 해외에서 살았다고 하더군요. 한국인이었으나 한국에서 좋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중국, 미국 등 많은 곳을 떠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려고 했기에 함께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되고 캐나다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인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언니를 보면 볼수록 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마음이 더 가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마치 제 생각을 알기라도 한 듯이 저에게 자신과 비슷해서 관심이 갔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던 저를 본 적이 있다면서 자신처럼 아이들과 함께하는 봉사를 해보면 어떤지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비슷한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었으나 거절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해낼 정도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망설이자 현서 언니는 천천히 생각하라면서 매일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을 잡자 언니는 저를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이라든가 친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상세히 알려주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항상 우울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아이들과 함께하니 긍정적인 생각부터 순수한 호기심까지 아이들에게 배우는 점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밝아졌고 꿈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교사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죠. 꿈이 생기자마자 저는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힘들어할 때마다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현서 언니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교에 진학하기도 전에 언니는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드리기로 했다면서 중국에 가버렸어요. 중국에 간 언니와 연락이 끊겼음에도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언니가 없어지니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별로 있지 않더군요. 제가 그동안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 대학교에 가는 것은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저에게 손을 건네준 현서 언니를 위해서라도 해내야만 했고 결국 그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진학 후 교직 자격증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캐나다 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중국국제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뽑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공고를 보자마자 중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시기이기도 했고 우연이라도 현서 언니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현서 언니에게 제가 이렇게 잘 컸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중국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간단하게 교사가 되었을 것 같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류부터 시작해서 비자, 면접뿐만 아니라 제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와 관련된 번복도 있어 우여곡절이 심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으나 중국의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차 커졌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을 싫어하니 국제학교 학생들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으니 그런 학생들을 지켜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도 했거든요. 막상 교사로 출근해본 결과 생각보다 핍박은 없더군요. 다만 교사들에 대한 핍박은 있었습니다. 계속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인 줄 알았으나 저 외에 다른 외국인 교사들도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민주주의를 외치기만 해도 잡혀 들어가는 형국의 나라에서 저는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중국의 삶에 익숙해가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국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주의하는 편이었습니다. 어떤 곳에서 불이익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런 것들도 힘들기는 했지만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중국의 음식이었습니다. 중국은 급식을 잘 먹지 않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아는 사람만 알 테지만 급식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이 가까운 아이들은 집에서 먹고 오거나 아니면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저 또한 학교 급식은 사양하고 싶어서 샌드위치 같은 간단한 음식을 점심으로 가지고 다녔는데요. 갑자기 급식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는 당국의 지침이 내려와 교사들부터 급식을 먹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국제학교였기 때문에 상황은 나쁜 편이 아니긴 했습니다. 적어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왔으니까요. 중국 특유의 향신료 범벅인 음식이 많아 많이 먹을 수는 없었으나 억지로 맛있는 척이라도 하며 먹었습니다. 간혹 다른 학교 교사들과 교류하는 자리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 급식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교사가 있을 정도였어요. 기름지고 향신료가 많아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없다면서 말이죠. 심지어는 학교 급식실에서 쥐를 봤다는 교사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위생이라도 좋다면 급식실이 그나마 나은 편인 것이었죠. 그러던 중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학교와 저희 학교가 자매 결연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교사이자 영어 교사인 제가 왜 그 출장에 동행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교사들이 한국으로의 출장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긴 했는데 굳이 한국으로 다녀와서 보고를 해야 하는 과정들이 귀찮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기온이라서 비행기를 타면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져서 상견례가 있어서 솔직히 이유라고 들 수도 없는 내용들이었으나 딱히 갈 사람이 없으니 저에게까지 차례가 왔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흥미가 있었기에 출장을 가겠다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현서 언니가 도망치듯이 한국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서 저는 한국이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에 한국의 첫 모습은 다른 교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결연을 맺은 학교에 도착했을 때도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학교를 소개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학교를 천천히 둘러보았는데요. 각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열의가 돋보이는 듯하여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공간을 둘러보게 되었는데요. 체육관, 보건실, 도서관처럼 교실 외의 공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 깔끔한 편이었으며 아이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 마련해 두었더군요. 특히 도서관에는 학생들이 읽으면 좋은 책 목록이 있어서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학교를 둘러봤을 뿐이었는데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 놀랄 지경이었죠. 결국 점심시간이 되었기에 급식을 경험해보자면서 급식실로 가기로 했습니다. 개인 행동을 하면 안 되지만 저는 도서관을 더 둘러보고 싶은 마음에 양해를 구하고 잠시 후 혼자서 급식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급식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급식실에서 짜고 매운 냄새가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의 급식실은 찌든 냄새도 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급식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기지만 거북한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수많은 학생이 드나드는 곳임에 불구하고 더럽다고 여겨지는 곳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급식실 직원이 상시로 다니면서 청결을 유지하고 있더군요. 저는 외부 학교 직원들이 왔기에 위생을 이렇게까지 챙긴 것인지 궁금하여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마침 제가 급식을 먹기 위해 급식실 안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쯤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영어로 어디서 왔는지, 본인의 학교에 새로 온 외국인 교사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먼저 다가와 영어로 묻는 학생들은 처음인지라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학생들이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중국 학교에서 교류차 오게 된 것임을 알려주었죠. 그러자 역시 청소년들답게 웃음을 터뜨리며 학교 소개라면 자신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고 저에게 너무 예쁘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확실히 한국 학생들이 더 발랄하고 자유롭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었죠. 저는 정신을 쏙 빼놓는 학생들에게 원래 급식실이 이렇게 깨끗한지 물었고 당연하다는 표정을 본 순간 저는 한국 학교 급식실의 위생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당연하다고 표정을 지었다는 것부터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다른 선생님들의 부름으로 학생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식을 받은 후 자리에 앉았을 때는 당혹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중국에서도 먹어본 적 없는 해괴한 음식을 받게 되었거든요. 한국 교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지만 저는 차마 입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국을 말이죠. 밥은 흰쌀밥이 아닌 콩이라든가 검은 쌀 등이 들어갔으며 국은 굴과 이끼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반찬은 그래도 먹을 만한 정도였으나 국은 차마 손을 댈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접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참이나 낭설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고 저 또한 용기를 내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 보았어요. 미끌거리는 식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먹을수록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이끼조차 먹는 것인가 싶어 국의 이름을 물었는데 그것은 바로 매생이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미국이나 유럽권에 있는 사람들은 해초류 자체를 먹지 않아 생소한 것이긴 했어요. 중국도 그다지 안 먹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특이한 해초류를 먹는 것 자체가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먹지 않기 위해서 꺼렸던 매생이국 덕분에 저는 잘 먹지도 않던 밥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중국 급식을 먹을 때와는 다른 태도에 교장 선생님의 눈치가 보이기는 했으나 모른 척했어요. 급식실 외에도 저는 한국의 다른 학교 시스템 때문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은 같은 반의 학생이 계속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매 학년 다른 반을 배정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환기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중국의 경우 같은 반에 배정을 받으면 3년 내내 같은 반으로 지내기 때문에 확실히 반 분위기가 끈끈해지는 것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따돌림을 받은 학생의 경우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에 한국에서의 시스템이 좋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 날에는 학교에 있는 교사들과 서로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효과적인 수업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른 나라의 교사와 이야기를 하며 어떤 교육이 효과적인지 공유하는 것은 생각보다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 교사들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교육에 열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었죠. 그렇게 며칠에 걸친 교류를 끝내고 저희는 짧은 자유시간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같이 왔던 선생님들은 모두 이날만을 기다렸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으로 출장을 안 간다고 했던 선생님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까지 남겼죠. 다른 여자 선생님들은 한국의 화장품을 잔뜩 샀습니다. 남자 선생님들은 한국에서만 판다는 아몬드 과자를 많이도 사시더군요. 한국의 과자라든가 화장품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저는 그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매생이국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것을 사는 것이었어요. 저는 매생이라는 특이한 해조류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한국 음식을 적당히 산다고 샀는데 너무 많이 샀기에 따로 택배를 붙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이죠.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서 출장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급식실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만 써내려 갔기에 2번 정도 퇴짜를 맞고 새로 써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 한국이 급식실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급식 제도를 저희 학교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주장했으나 다들 모르쇠라서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 이야기만 몇 년을 하고 있는데 고민인 것은 제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학교에 찍힌 것 같다는 것입니다. 현서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교사를 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출장을 간 그 잠깐 사이에 한국의 마음을 빼앗겼으면 말 다 한 것 같네요. 사실
요즘은 한국에서 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은 정말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는 나라인 것 같네요. 부디 한국으로 가기 전까지는 무탈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